우리 국어 영어의 독해, 그지? 국어의 뭐 비문학 하는 방법, 그지? 비문학, 문학. 각각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뭐 소주제 찾고, 전체 주제 찾고, 문학 같은 경우 시에서, 그지? 시에서 어떻게, 뭐 시적 화자나, 시의 정서, 그 다음에 뭐 등등등 요 부분 하고 그 다음에 해설지 맞춰보고 요거를 매일매일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지? 요게 되면 이제 문해력도 발달하고 이제 문제를 풀면서 사고력도 발달하게 되는 거고, 이제 영어의 실력의 기본기가 국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만약에 그것도 뭐 소위 아까도 얘기했었잖아. 만약에 비문학 물어보면 대부분 뭐 비문학 잘한다고 하는데, 잘한다고 하면 비문학은 거의 다 맞거나 아니면 한 개 틀리거나, 수능에서도 거의 그 정도가 되면 잘한다고 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니면 잘한다고 할 수 없어. 그 정도가 되면, 그 정도가 안 되면 요거는 매일 해서 국어 선생님이 아마 얘기하실 거야. 아니 국어 수업을 듣는 사람들, 국어 선생님 얘기하시면 국어 선생님한테 찍어서 보내던가 아니면 나한테 찍어서 보내던가, 국어 선생님 수업을 듣는 사람은 국어 선생님한테 찍어서 보내시고, 수업을 안 듣는 사람들은 나한테 찍어서 보내세요. 자, 요거에 아까 전에 얘기했던 매일매일 해야 될 것들이라고 했는데, 뭐 저번 기수도 있고 저저번 기수도 있고 저저저번, 뭐 여태까지 가르친 사람들이 내가 한 10년 됐는데, 10년 동안 이걸 하라고 했을 때 과연 몇이나 했을까? 몇 명 없어요. 결국엔 몇 명 없었다. 자기 혼자라도 계속 잘하고 있으면 돼. 근데 대부분은 하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왜? 현실적으로 뭔가 곧바로 이렇게 한다고 성적이 나오는 것 같지 않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거 원하잖아. 왜 안 하거든. 뭐 굳이 내가 왜 이걸 OT 시간에 이걸, 아니면 상담할 때 이걸 뭐하러 얘기하겠어? 그렇잖아.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매일 해줘야 된다. 가끔씩 고등학생들이 상담 올 때도 있거든. 고등학생들한테도 똑같이 얘기한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고등학교 때 국어 영어가 있으니까, 이거는 수능 베이스니까 너네가 국어 영어를 이런 식으로 해 나가면서 수능에서 점점점 점수를 올리고, 그 다음에 뭐 고3이든 고2든 그게 됐을 때 그 다음부터 다른 과목들을 해라, 이렇게 코치를 하거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요게 안 된 사람이 대부분이야. 내가 봤을 때 이게 안 되는 사람이 대부분이니까 요걸 매일매일 꼭 해주시고. 오케이? 왜? 그 이유가 뭐예요? 소위 읽기, 독해는 누가 해야 되는 거야? 내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돼. 오케이? 내 스스로가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매일매일 요거 꼭 해서, 요거 같은 경우는 자기 수준별로 만약에 안 되면 중학교 거부터, 안 되면 고등학교 거부터, 그지? 만약에 1수준이다. 중 1, 2, 3, 고 1, 2, 3까지 여러분들이 다 해나간다면 이거 하면서 요 부분이 늘어날 거고, 아까 얘기했던 문해력이 높아질 거고,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하면서 문제 푸는 속도도 빨라질 거다 라고 얘기했지. 그지? 이게 뭐라 그랬어요? 소위 똑똑해지는 방법이다. 특히 비문학은, 문학은 국어적인 측면에서, 국어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서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학은 그렇게 가는 거고, 그럼 이걸 이제 매일매일 해나가는 상태에서, 영어는 뭐 영어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달 이후부터 우리 수업, 이제 기본적인 이론 수업이 끝났을 때부터 여러분들한테 이제 주문할 거 그게 이제 독해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해나갈 건 뭐겠어요? 일단 단어겠지. 단어. 여기의 단어는 영어 독해용 단어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럼 영어 독해용 단어란 게 따로 나와 있냐? 따로 없지. 따로 없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뭐 단어장 같은 게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취급하는 단어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공무원의 단어, 문제용 단어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지. 그럼 단어, 문제용 단어랑 독해용 단어랑 뭐가 차이가 있냐? 단어, 문제용 단어는 물론 독해에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단어, 문제용 단어는 생각보다 쉽지 않은 단어, 좀 어려운 단어가 많다. 때에 따라서는 독해 같은데 아예 코빼기도 안 보이는 단어도 있다는 거지. 오케이? 이런 단어들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최대한 독해용 단어를 암기하는 거고 우리 학원에서 취급하고 있는 이 단어장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하루에 적어도 100단어 이상씩은 매일매일 암기해 줘야 된다. 적어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자, 이게 안 되면 이게 가장 기본인데 영어의 가장 기본이 단어인데 단어가 안 되면 당연히 독해도 안 되는 거고 당연히 문법도 안 되는 거고 다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문법은 좀 메커니즘이 달라요. 하지만 다 안 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요거는 내가 여러분들을 쫓아다니면서 여기서 단어 수업을 따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력반에서는 좀 하기도 하는데 뭐 기출문제 가지고 근데 기본반에서 여러분들이 뭐 내가 수업을 해주는 것이 아니니까 이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지. 그치? 여러분들이 요걸 해야 된다. 100단어 이상씩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렇게 하다 보면 한 달 보름 정도가 지나가면 단어장을 한 바퀴 돌리게 된다. 물론 이것도 기본반, 실력반 나눠져 있지만 그래서 일단 만약에 기본반부터 잘 해서 또 기본반을 또 듣는 사람들이라면 이미 기본반 단어는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을 테니까 실력반 단어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기본반 단어부터 이제 시작을 한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개월수가 지나갈 때, 내가 한 3개월 정도 됐는데, 우리 단어 시험 볼 때 어떻게 돼 있어요? 기본반, 실력반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 그러면, 나는 기본반이니까 기본반 단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미 단어는 기본반 단어를 마스터했다. 그러면 기본반 단어도 시험 보고, 실력반 단어도 시험 보고, 이렇게 가는 거지. 처음에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일단 단어에 별로 외우지 않으면. 그래서 이것도 뭐, 옛날에 여기서 합격했던 친구의 예인데 그 친구가 처음에 4시간이 걸렸어요. 4시간. 4시간이면 진짜 수준이 좀 낮은 거지. 그럼 이거 4시간 하고 뭐 국어 뭐 1시간 하고 만약에 한다고 해봐. 그러면 내가 하루에 10시간 공부하는데 수업 4시간 하고 이러면 내가 복습할 시간도 별로 없는 거지 사실은. 처음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또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거지. 근데 나는 상대적으로 단어 외우는 시간이 적게 걸린다. 그러면 거기서 자기 이점인 거고 장점인 거고. 그래서 어쨌든 4시간이 걸리든 5시간이 걸리든 자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외우는데 4시간이 걸렸어. 그러면 한 3개월 뒤에 또 4시간이 걸릴까? 응? 그러겠어 안 그러겠어? 당연히 안 그러겠지. 3개월 뒤에도 4시간이 걸렸다는 건 단어를 외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제대로. 3개월 뒤에는 당연히 4시간이 안 걸리고 그때 그 사례로 얘기해주면 그 친구 같은 경우는 3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20분이 걸렸다고. 친구한테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20분이 걸렸다는 거야. 처음엔 4시간이 걸리지만 이게 모든 공부 과정이랑 똑같은 거지. 처음엔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지만 익숙해지고 그러다 보면 시간은 점점 줄어들게 돼 있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시간이 점점 줄어들면서 다른 부분을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생겨나지는 거고 영어의 단어 부분은 좀 줄어드는 거고. 오케이? 그러다가 또 기본반 단어에서 이렇게 됐는데 실력반 단어로 넘어가면 또 시간이 더 걸려요 또. 근데 그래도 단어 외우는 좀 가닥이 있기 때문에 4시간 정도는 안 걸리고 뭐 한두 시간 정도로 아니면 이거보다 더 걸릴 수 있겠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줄어들겠지. 결국에는 이 작업을 해야 되는 거고 아까 영어는 볶음 만들기 과정과 비슷하다고 했던 이유 중에 또 가장 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 단어 암기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도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갑자기 영어 실력 올리는 사람 별로 본 적이 없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겠어요? 이 단어 암기다라는 거. 단어 암기를 꾸준하게 매일매일 꾸준하게 하는 사람이랑 꾸준하게 안 하는 사람이랑 누가 더 영어 공부 잘하겠어요? 당연히 단어 암기 꾸준하게 잘하는 사람이겠지. 그래서 유튜버 중에 이제 그 통역사 그것도 뭐 여기 들었던 사람들은 자주 얘기했던 부분인데 그 통역사가 단어장을 몇 개를 가지고 다녔다? 5개를 가지고 다녔다. 똑같은 단어장을. 그럼 그 단어장도 뭐 3,000, 4,000, 5,000 뭐 이 정도 단어였을 텐데 왜 5건을 가지고 다녔을까? 한 개가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봐서 도저히 못 볼 정도가 되고 두 번째가 그렇게 되고 세 번째가 그렇게 되고 네 번째가 그래서 5번째 것까지 봐야 어느 정도 단어를 다 암기한다 뭐 이런 느낌이겠지. 그지? 그런데 내가 여태까지 또 이렇게 강의하면서 책을 그렇게 어떤 책이든 간에 그렇게 본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럼 만약에 반대로 얘기해서 어떤 책이든 간에 그 정도를 봤다. 그럼 어떻게 써요? 당연히 마스터 하겠지. 그렇잖아. 여러분들이 그 사람은 뛰어난 사람이야.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한 권이라도 마스터한다. 이 단어장에 있는 단어는 내가 적어도 다 알아간다는 그 정도만 된다면 그러면 당연히 뭔가 기본적인 영어의 공부의 기본적인 부분에서 단어가 어느 정도 된다면
그럼 나머지 것도 될 수 있겠지. 가능성이 있겠지. 오케이? 그래서 하루에 요거 매일매일. 근데 뭐 여기도 있으면서도 지금도 안 하는 사람들도 있고 있어요, 다. 그리고 항상 내가 상담할 때도 똑같이 얘기하는데 숙제, 이게 숙제인데 숙제를 안 하고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생각하면 돼. 숙제.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애들이 숙제를 안 하나? 하지. 그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라면 이 숙제 요거 매일매일 해야 된다. 물론 약간의 강제성이 없는 것 같으니까 눈치 보고. 지금 여러분들이 어린 애들이 아니잖아. 그지? 어린 애들이 아니고 내가 뭐 모르냐? 내가 모르겠어? 그지? 내가 알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어 여태까지 뭐 잘 안 해왔다. 기존에 다녔던 사람들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하라고. 빠뜨리지 말고. 그냥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 일요일은 쉬라고 해줬잖아. 그지? 얼마나 편해. 단어 100개 외워야지 영어 잘한다는데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한 달 정도 지나가면 독해를 하게 될 거야. 독해. 이것도 뭐 수준의 차이가 있지만 중학교 1학년부터 쭉 해서 고3까지 이렇게 갈 거예요. 그리고 독해는 우리가 어느 정도 구문, 독해에 대한 구문이나 이런 걸 배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직접 시킬 거고, 이건 뭐예요? 소위 이걸 학생들이 이름 붙인 건 손독해라고 해요. 손독해. 오케이? 손독해. 눈으로 독해하는 게 아니고 손으로 독해한다 이거지. 왜 그렇게 써요? 손으로 독해하면서 뭘 쓰겠어? 해석을 쓰는 거지. 해석. 그러면 눈으로 독해. 눈으로 독해하면 왜 안 됩니까? 눈으로 독해하면 정확하게 독해를 하지 않는 거고, 대부분의 영어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단어 몇 개 짜깁기 해가지고 요거 대충 요런 얘기인 것 같은데, 물론 국어 실력이 좀 뛰어나면 대충 해서 어떻게 맞을 수가 있어요. 쉬운 문제는 그렇다는 거지. 근데 만약에 어려운 문제는 어떻게 써요? 어려운 문제는 틀리겠지. 여러분들이 영어 독해 문제가 몇 문제야? 여기를 보고 항상 앞을 보는 거야. 영어 독해 문제가 10문제야. 그럼 여러분들이 적어도 몇 개를 맞춰야 되냐면 9개 이상은 맞아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적어도 9개 이상을 맞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 나가는 작업이니까, 그럼 이렇게 독해를 시킬 거고, 이것도 요때 갔을 때 또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또 모르는 단어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이 모르는 단어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단어장에다가 옮겨 적기를 해야 되겠지. 오케이. 이 단어장에다가 옮겨 적기를 해야 되는 거고, 이 단어장에다 어떻게 옮겨 적기를 해? 그러면 우리 단어장 이 순서가 나와 있잖아. 그럼 25일차 정도로 돼 있는데, 이 25일차에 있는 요 부분들을 25일차로 분배를 해서 예를 들어서 50단어가 모르는 단어가 나왔다. 이제 나중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업을 듣고 있는데 모르는 단어가 나오잖아. 똑같은 개념이에요. 오케이? 모르는 단어는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를 분배해가지고 뭐 예를 들자면 2단어씩 1일차에 2단어, 2일차에 2단어, 25일차에 2단어 이렇게 다 써놓으면 쓸 때 한번 복습하는 거고, 그리고 이 1차에 그 시험을 볼 때 그 단어까지 같이 시험을 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오늘 단어 시험이 있다. 오늘이 8일차다. 그러면 어제까지 8일차 단어를 다 암기한 다음에 그 아까 2단어든 붙여놓은 단어가 있을 거 아니야? 거기다 써놓은 단어. 그러면 여기 단어 시험 볼 때 단어 시험지가 있을 텐데 그 단어 시험지에다가 포스트잇으로 그 단어까지 붙여놓고 미리 붙여놓고 그 단어까지 시험 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그거까지 그냥 단어장에 있는 것만 하지 말고 요거까지 이제 나중에 여기에서 나오면 요거까지 매일매일 해준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그리고 시험도 있잖아. 막 시험지 가져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보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의미가 없어요. 딱 수업 끝났을 때 1시에 시험을 보라고. 물론 수업이 늦게 끝날 때도 있고 이런데 그럴 때는 어쩔 수가 없지만 그게 그렇게 해야 남들이 있을 때 같이 보는 거고, 여기 별로 보는 사람들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혼자 보고 막 이러는데 지금 이제 기본반 여기서 뭐 앞으로 더 몇 명이 들어올지 모르겠으나 여기서 시험을 보라고. 여기서 시험을 보고 저기다 넣으면 돼. 단어 시험도 마찬가지야. 자기가 확인이 안 되잖아. 내가 단어를 외우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확인을 해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하고 매기고 틀린 거 적어놓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틀린 거 보고 내가 이거 분명히 어제 외웠었는데 틀렸네. 그러면서 거기서 또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다시 어디다가 뭐 적어놓든 해서 체킹하고, 알겠지?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그렇게 해서 나가라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처음 온 사람들은 마찬가지고 여태까지 하다가 뭐 안 했던 다시 해야 된다고. 내가 뭐 자주 했던 얘기인데 안 그러면 수업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영어 단어가 안 되는데 영어를 잘할 수가 없거든. 내가 그랬잖아. 영어는 다른 과목이랑 다르다고. 뭐 쌤이 한국사도 가르치잖아. 한국사는 수업만 들어도 돼. 수업만 들어도 돼. 왜? 수업에서 계속 중요한 얘기 하니까. 영어에서도 쌤이 중요한 얘기 하겠지. 근데 영어에서 쌤이 얘기한다고 그 단어가 여러분들 단어가 되겠어? 그렇지 않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그걸 안 하고 영어 잘할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게 아까 내가 얘기했던 노력을 안 하면서, 노력할 생각을 안 하면서 뭔가 목표를 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런 생각은 그냥 불가능한 생각이니까 하지 말라고. 반대로 얘기해서 나보다 훨씬 뛰어난 유명한 선생님 있어, 뭐 이동기든 뭐 그런 선생님한테 아무리 배워도 영어 단어 안 외우면 허다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허다방이란 건 뭐 약간 비어 나만이 쓰는 말인데 안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그거 안 하면서 뭔가 영어를 잘할 생각도 하지 말고, 만약에 그럴 거면 진짜, 선생님, 저는 영어 단어 안 외우고 있으니까 저는 영어 수업 안 들을게요. 이렇게 얘기해도 돼. 그럼 내가, 왜 영어 단어를 외우지? 뭐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근데 몇 번 얘기하다가 뭐 지 고집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지. 근데 나중에는 뼈저리게 후회하면서 내가 말한 걸 느끼게 될 거다. 뼈저리게 후회하면서. 그럼 나중에는, 봐봐. 그럼 너네 돌려서 생각해보면, 내년 후년인데 영어 단어를 계속 안 외웠어. 야, 나를 보라고. 내년 후년인데 영어 단어를 안 외웠어. 그럼 내년 후년에 다시 영어 단어 볼 것 같아? 아니, 볼 것 같아? 봐봐. 다른 거 보느라고 다른 거 급한 게 많을 거 아니야. 그래서 계속 다른 거 보겠지. 영어 단어 안 한다고. 왜? 영어 단어 외우는 시간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나는. 맞잖아. 아니, 물론 근데 봐봐. 영어 단어가 곧바로 딱 나오는 게 아니지. 영어 단어가 이거 단어 외웠다고 시험 문제 곧바로 딱 나와서 맞출 수 있는 게 아니지. 그럼 무슨 생각이, 한국사 하나 더 외워가지고 더 맞추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대부분 다. 그럼 지금 안 하면 나중에는 안 한다는 얘기야, 결국엔. 그러니까 반대로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안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 그럼 나중에도 안 된다는 얘기야, 결국엔. 생각해봐. 내 얘기 중에 틀린 얘기가 있어? 아니, 물론 이례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겠지. 근데 그럴 확률은 뭐 좀 뻥 좀 보태서 로또 맞을 확률이라고 생각하면 돼. 로또 맞을 확률이 뭐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수업 받으면서 번개 맞을 확률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자기가 진짜 행운의 사나이든 뭐 행운의 거리든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고, 그게 아니라면 그따위 생각은 그냥 쓰레기통에 집어 넣으라고. 만약에 합격할 생각이 있다면, 합격할 생각이 없으면 그냥 마음대로 하면 돼. 편하게 공부하면 된다고. 그죠? 그러면 내가 뭐 자주 하는 얘기지만 10년, 20년 걸릴 거라고. 10년, 20년이라도 걸려서 뭐 합격하면 되는데 합격 못 할 거야. 장담할게. 10손가락에 장을 지을 수 있어. 오케이? 그래서 이거 단어. 그래서 나중에 독해 있을 때 이렇게 하고, 또 독해에서 또 어떤 부분 생각해야 돼? 여기 문장이 있으면 이제 우리가 이제 배울 거 아니야? 내가 내주는, 요번부터 이제 개정을 해서 요번 내가 그거 하는 걸로 하잖아. 내 책으로. 여기 문장 있으면 그 문장을 배워가지고 우리는 구문을 일단 배운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독해를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손독해를 한다 그랬잖아. 손독해를 하는데, 이 문장은 도저히 잘 모르겠어.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고, 그래서 알게 됐잖아. 이거 어렵고 내가 꼭 알아야 되는 문장이야. 자, 요거는 구문 노트에다가 옮겨 적는다. 소위 구문 노트라는 건 문장 노트다. 이렇게 생각해도 똑같은 말이에요. 오케이. 자, 요거 두 개의 작업을, 요거는 이제 한 달 뒤부터, 단어는 지금부터, 오케이? 그렇게 쭉 해나가다 보면 서서히 볶음 만드는 것처럼 영어가 점점점 나아질 거다. 오케이? 그래서 그거 생각하시고, 나는 조금, 어느 정도, 나는 그래도 한 4등급인데, 나는 3등급인데, 1등급, 2등급이 아니면 그런 생각은 집어치우고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럼 단어를 언제까지 외워야 돼? 합격할 때까지 외우는 거야. 그러니까 영어 잘 못하는 거야, 애들이. 왜? 하다가 중간에 다 안 한다고. 단어 안 외우고, 하루에 20단어씩 외우고, 하루에 20단어씩 외우면 4,000단어 외우는데 얼마 걸리겠어? 200일 걸려. 200일. 그럼 200일 뒤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알겠어, 그 단어? 그래서 많이 외우는 거예요. 많이 외우면 너무 많아요, 막 그러잖아. 그럼 빨리 돌아가야 된다고, 단어장은. 빨리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다시 반복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 해나간다면 내가 장담하건대 영어 실력은 올라갈 거고, 그리고 걔 중에 가끔씩 그런, 아까 그랬잖아. 100명 중에 10명이라고 그랬잖아. 100명 중에 10명 중에 또 몇 명은 영어 재밌다는 애들이 있어요. 그전엔 재밌었겠어? 아주 고통스럽고 아주 싫고 이런 과목이었겠지. 근데 진짜로 나한테 선생님 영어 재밌어졌어요. 이런 애들이 있었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기 나름인 거니까. 그러니까 무슨 과목이든 다 재밌는 과목이 될 수 있어요. 언제가 되면? 잘하게 되면 재밌는 과목인데 못하면 전혀 재미가 없어요.
못하는데 재밌어 하는 건 별로 없어. 사람들이. 좀 물론 호기심이 많고 내가 원래 관심이 있었던 거 그런 거. 근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들잖아? 그럼 다 못해. 잘 대부분은 다. 영어도 그런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부분까지 잘 따라온다면 영어는 나중에 잘 될 수 있을 거고. 자, 우리 수업은 어떻게 진행될 거냐면 일단 기본 교재가 있을 거예요. 기본 교재. 지금 현재는 일단 프린트로 여러분들한테 내줄 거고, 뭐 다음 주나 아니면 다다음 주나 해가지고 책을 만들어서 줄 거고, 여러분들이 뭐 그건 책값을 주면 되고. 그래서 기본 교재 이제 문장들 가지고 문장들을 볼 건데, 이게 지금 현재 추산해 봤을 때 예전에는 한 500개 정도의 문장으로 봤었는데 500개 좀 이상은 될 것 같아. 500개 이상 얘기할게. 그 500개 이상의 문장을 가지고 기본적인 문장이겠지. 이 문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뭘 하냐. 만약에 수업을 듣고 필기를 한 다음에 그거를 해석하고 그걸 다시 영작하고 해석하고 영작하고 요거를 여러분들이 반복하면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뭐 내가 해석도 해주고 영작하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하겠지만 자, 해석을 했을 때 해석을 하고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필기를 왜 안 하냐? 필기를 해라. 필기. 내가 저번 시간에 다 얘기했는데 필기하는 애들이 없네 이거. 자, 해석을 하고는 뭘 알게 되냐면 여기서 이제 독해의 기본기가 형성되는 거고, 자, 영작을 하면서 여기에 뭐야? 문법의 기본기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럼 또 어떤 애들은 또 해석은 좀 하는데 또 영작은 또 안 해요. 왜? 영작이 더 힘들거든. 사람들은 항상 그래. 좀 자기가 힘들어하는 건 더 안 해. 근데 이 영작까지 하게 되면서 문법을 알게 되면서 이 문장까지 암기 정도까지가 된다. 이제 나중에 열심히 하다 보면 이거는 얼만큼 해야 되겠어요? 만약에 수업을 들으면 만약에 목요일날 수업을 들었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3번, 4번, 5번, 뭐 6번 여러분들이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은 시간을 들여서 최소 3번 이상은 해야 되겠지. 최소 3번 이상. 3번 이상인데 빨리 걸렸으면 뭐 5번 이상. 오늘은 뭐 OT 하느라고 그렇게 많이 진도는 안 나갈 테지만 최소한 3번 이상은 해야 된다. 해석하고 영작하고 해석하고 영작하고 모르는 단어는 아까 단어장에 옮겨 적어놓고 오케이?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중에 암기할 정도까지 된다면 여러분들의 실력이 또 비약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일단 기본적인 이게 이론이라고 한다면 이제 적용 과정은 이게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이렇게 지나갈 거야. 한 달 반 잡아놓을게. 넉넉 잡아서. 그 다음에 적용 과정은 이제 2단계로 이제 적용 과정이니까 문제겠지. 기본적인 문제를 풀 텐데 요거는 한 고1 수준, 고1 수준의 문법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적용 과정에 고1, 2 수준의 독해를 할 거다. 왜냐면 여기서 갑자기 뭐 뛰어넘어가지고 고3 거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 그럼 공무원은 어느 수준이냐? 공무원은 독해는 그냥 고3, 고2 수준이고, 독해는 문법은 고3보다 좀 높은 수준이고, 오케이? 그렇다고 생각하면 돼. 독해는 요 정도, 문법은 요거보다 더 높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겠지? 뭐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가면 이제 기본반이 맞춰지는 거고, 요번부터 뭘 한다 그랬어요? 유튜브를 이제 올린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하고 뭔가 잘 모르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유튜브를 보고 그 부분을 좀 하면 돼요. 영어는 또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또 여기서도 한국사 때도 똑같이 얘기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아직 좀 초창기라 빨리는 못 올릴 거야. 그래서 뭐 빨리 뭐 다음 주나 뭐 이렇게 올릴 건데, 근데 여기서 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또 어떤 생각을 가지게 돼? 다음에 들을 수 있다는 생각에 다음에 들을 수 있다는 생각에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뭐야? 또 이거 다 들어야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요. 잘못된 거다. 오케이? 수업은 기본 얼만큼 듣는 거야? 무조건 한 번 듣고 끝내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 마인드는 나는 한 번에 다 끝난다. 이 실강 수업을 들으면서 나는 끝낸다. 그러니까 내가 복습까지 했어. 뭐 질문하고 복습까지 했을 때 내가 이걸 마스터한다. 이런 느낌이 돼야 된다고. 오케이? 자,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좀 이해력이 떨어져서 모를 수도 있잖아. 필기를 안 해서 모를 수도 있잖아. 그런 부분만 찾아서 발췌해서 보란 얘기야. 오케이? 알겠죠? 그러니까 용도는 그렇게 해서 판단하시면 되겠고, 나중에 뭐 물어보면 가르쳐 줄게요. 그 사이트 그거 이제 우리가 아직 개설을 안 했는데 그거 이제 편집하고 올릴 거란 말이야. 그렇게 되면
그걸 가르쳐 줄 거니까 거기에 따라서 가시면 되고, 그건 그런 용도로. 그래서 이렇게 가서 기본반이 딱 끝나면 이제 나중에 실력반으로 갈 거고, 실력반은 말 그대로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때는 공무원 수준의 기출문제를 가지고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오후에 실력반 수업 있잖아. 그건 공무원 기출문제를 가지고 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할 거고, 만약에 나는 좀 더 뭐 잘하고 싶다. 잘하고 싶다면 기본반 수업을 들으면서 또 실력반 수업을 들어도 되는데, 일장일단이 있는 거고, 내가 와 기본반 것도 복습할 시간이 너무 많은데 또 실력반 거 하면 복습할 게 엄청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거든. 실력이 안 되니까. 그러면 또 다른 공부를 못 할 수 있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또 그거는 그런 부분에서 또 단점이 있는 거고. 근데 나는 시간이 적절하게 잘 복습할 수 있으면서 그렇게 갈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좋고, 요거는 뭐 한국사 때도 말씀드렸죠. 문제풀이반을 같이 들어가지고 빠른 시간에 쇼부를 봤다는 얘기를 했지. 그거랑 비슷한 개념으로. 근데 영어는 약간 메커니즘은 다르긴 한데, 어차피 그러면 또 단어 나오는 게 더 많아지고 이제 공부할 거는 훨씬 더 많아진다고 생각하면 돼. 한국사보다도 이거는 좀 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다. 어쨌든 우리 목표는 최종적으로 이 기본반을 어느 정도 해서 아까 얘기했던 학원에서 보는 점수가 적어도 80점 이상은 계속 나오게 하고, 여기에 지금 80점 이상 지금 현재 있는 사람도 거의 없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80점 이상이 없어요 지금. 80점 이상이 계속 꾸준하게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실력반에 올라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서 80점 이상이면 실력반에 올라오면 몇 점이냐? 50점이에요 보통. 차이는데 50점 60점이야. 50점 60점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최소 80점 이상을 처음부터 맞아간다는 느낌으로, 만약에 수업을 또 다시 듣거나 아니면 중간에 들어온 사람도 그런 느낌으로 계속 가야 되는 거야. 처음은 있잖아 점수가 잘 나온다? 처음 좀 쉽거든. 첫 단추가 중요하겠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만약에 점수가 잘 나왔으면 그 점수를 계속 유지하면서 그렇게 해서 쭉 가면 결국엔 있잖아. 여기서 이렇게 점수를 내가 매기잖아. 이렇게 보잖아. 그러면 봐봐. 그러면 점수가 안 나왔잖아. 그럼 대부분은 뭐겠어요? 대부분은 뭐겠어? 공부 안 한 거지. 대부분은 공부 안 한 거예요. 거의 90%, 95% 이상은 공부 안 한 거예요. 공부했는데 점수 안 나와요. 나한테 상담하러 오라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공부 방법이 잘못된 거야. 수업 시간에 앉아있는데 집중하지 않는 거야. 자, 앉아있는데 집중하지 않으면 앉아있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잖아. 여기 거의 다 지금 다 커넥시 프레임이네. 야, 오랜만에 다 커넥시 프레임. 다 커넥시 프레임인데, 앉아있는데, 거기 공부 시간은 나오잖아. 그지? 근데 똑같이 공부했는데 점수가 안 나왔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럼 영어 공부를 안 했으면 점수가 안 나오는 거 맞아. 그래? 영어 공부를 했는데 점수가 안 나왔어. 그럼 뭐야? 공부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지. 얘기해야 된다고, 나한테. 근데 내가 봤을 때 뭐 전반적으로 다들 안 나와. 전반적으로 다들 안 나오니까 뭐 내가 뭘 챙겨줘야 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뭐 나는 지금 또 저쪽에도 사장이고 여기도 원장이잖아. 그래? 그러니까 계속 보잖아. 얘기를 하라고. 날 무서워하지 말고. 무서운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나는 있잖아. 지금도 합격생들 중에 남자애도 있고 여자애도 있고 나한테 계속 연락하는 애들도 있어, 지금도. 걔네가 내가 무서운 사람이었으면 나랑 연락을 했겠어? 나한테 뭐 소고기 사준 뿐만 아니고 나보고 줄에 서달라고 하는 애도 있어. 근데 이 새끼 말로는 그래놓고 다른 사람 줄에 세웠더라고. 말로는. 그러니까 그 줄에 서달라고 했을 정도면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그냥 그런 사람이니까 내가 뭐 말하는 게 좀 세고 사투리도 있고 이러다 보니 좀 세 보인단 말이야, 내가. 근데 그렇게 센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사실. 되게 마음이 여린 사람이야. 진짜 그렇게 보이지는 않겠지만 그런 사람이니까 너네가 만약에 힘든 게 있고 이런 게 있으면, 난 뭐 병도 많이 고쳐봤거든. 학생들 병도.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면 언제든지 상담을 하고 그런 걸로서 자꾸 해결해 나가려고 해야 돼. 다시 돌아가서 헬스장, 근육을 열심히 하는데 돈 많이 들였는데 안 늘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코치한테 물어봐야 되겠지. 코치님 왜 안 늘어요? 왜 복근이 안 나와요? 그래, 야, 그러면 너 집에 가서 내가 아침에 그 닭가슴살 먹으라고 했는데 그거 먹었어? 아니요. 그럼 그거 먹어. 얘기하겠지. 그것 때문이었나? 그러면 또 먹었는데 안 나와. 코치님 닭가슴살 먹었는데 안 나와요.
야, 그럼 무슨 다른 문제가 있을 때, 그럼 뭐, 넌 부정적인 마인드 아니야? 그렇게 뭔가 얘기하다 보면 해결점이 나온다고. 그리고 코치는 그런 사람들 한두 명 본 게 아니겠지. 나도 그런 애들 한두 명 본 게 아니겠지. 너네 같은 애들. 엄청나게 많이 봤단 말이야. 상담도 많이 했겠지. 찾아온 애들만 상담하는데 많이 했단 말이야. 내 앞에서 운 애들 되게 많아. 여자애들이랑 상담하면서 특히 여자애들. 진짜 운 애들 되게 많아. 이번에도 합격시킨 놈이 있는데 그 놈도 막 새벽 2시에 전화해가지고 막 내가 뭐 전화하면서 막 엄청 울고 이랬거든. 힘드니까 이제 시험 얼마 안 남았을 때요. 근데 합격했는데 합격수기 써준다고 해놓고 얘가 잠수 탔어, 지금. 합격수기 써준다고, 내가 정말 믿었던 놈인데, 잠수 탔어. 계속 연락해도 쉽더라고. 뭐 바쁘겠지. 뭐 이해하기로 했어. 근데 뭐 어쩔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친구들도 많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뭐 허심탄회하게 좀 물어보면 좋겠다. 알겠지?